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우리 의원 정세윤입니다. 이 시간 순천시 의회 의원분들과 함께 우리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주 크고 거창한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고민들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순천시의회 의원 세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순천시의회 서정진 의장님, 그리고 박계수 의원님, 오광묵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세 분의 이야기들을 오늘 좀 풀어볼 텐데 먼저 한 분 한 분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장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천시의 8대 전반기 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서정진 의장입니다. 그리고 지역구는 상사, 도사, 남재동입니다. 삼선 의원까지 만들어주신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전반기 의회 의장으로 절대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그 뜻은 아마 28만 순천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의회를 잘 민주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해서 늘 많은 숙제를 안고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박계수 의원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령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계수 의원입니다. 해령면이 전국에서 인구가 최고 많습니다. 5만 2천 명이고 현재 해령은 도시와 농촌과 산업단지를 같이 끼고 있는 아주 큰 마을입니다. 그래서 해령은 신대지구와 상삼지구, 또 해령 본면 농촌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박계수 의원님의 소개를 좀 들어봤고요. 우리 오광묵 의원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사, 상사, 남재 지역구를 둔 오광묵 시의원입니다. 저는 초선으로서 성과를 내기보다는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배우는 자세로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세 분 모두 각자의 지역구에서 열심히 발로 또 뛰고 계실 텐데 그동안 또 의정활동을 해오신 기간이 각각 또 다릅니다만 그동안에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지난 1년을 되돌아봤을 때 좀 기억에 남았던 일 있으실까요? 해령 자연마을에 그 하사마을이라고 있어요. 네. 하사 그 본마을에서 좀 떨어진 마을인데 한 노인분들이 한 10분쯤 계셔요. 근데 이제 거기가 어르신들이 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유상각을 만들어 드렸더니 좀 막아줄라 해서 그 이제 좀 막아드리고 유리로 그랬더니 또 전기를 넣어주라 해서 또 전기를 넣어줬어요. 네. 그때 이제 최근에 그 냉장고를 좀 설치해 주라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부분을 완결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고맙다고 그러면서 계속 며칠 걸려서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런 것들이 참 기억에 좀 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풀 서비스를 또 해주셨네요. 예, 네. 자, 우리 의장님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의정활동 해오셨으니까 기억에 남는 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초선 재선 때 늘 보면 그 어렵고 힘든 분들 그 소규모 사업들, 건의 사업들을 이렇게 해주면 고맙게 생각하는데, 실례를 들면 그 시골에 뭐 농모 포장이라든가 뭐 용배수 사업 같은 걸 해드렸더니 한 번은 그 3층까지 이렇게 어르신이 올라오셨는데 손에 이렇게 농협에서 그 벌꿀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 네. 용배수로 해준 고마움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참 고맙죠. 뭐 8대 들어서는 의장하면서 제일 고마운 게 이제 의장직을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특히 두 분, 박계수 의원님하고 오광묵 의원님을 비롯한 네.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의장직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초선이시니까 오 의원님은 1년이시잖아요. 지금 일하신 지. 예. 어떤 기억이 좀 남으시나요? 네, 금방 1년 온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거슬러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활동하면서 위원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하면서 여순사건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됐고, 네. 그리고 특별법 제정 및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특히 우리 여순사건을
시민에게 지금 바르게 알리고 있는 부분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좀 각자- 첨언하면 네.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는 사건이 유사하죠.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사실 규명도 되고 네. 뭐 보상 차원까지도 이렇게 진행됐지만 유사한 사건이 여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사실 규명 자체도 지금 진도가 더디게 나가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순천시 의회 차원도 차원이지만 범 국가 정부 차원에서 이건 좀 잘 해결돼서 여순 사건이 진실이 네. 명확하게 이렇게 확인되고 또 피해자들에게 보상도 해야 되고 더 큰 것은 명예회복이 맞습니다.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데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특별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의 일을 넘어서서 국가적으로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 네. 자, 우리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좀 올 한 해가 좀 특별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 올 한 해 되돌아보실 때 의장으로서 어떻게 잘하셨던 것 같습니까? 뭐 나름대로는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의원분들이 저까지 포함해서 24분인데 시민들을 위해서 꼭 잘한 일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과거의 지방의회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좀 개선해 가면서 의회를 민주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고 또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도 신뢰관계를 구축해서 견제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본연 업무가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싸움이나 다툼보다는 서로 이해를 양보를 구해가면서 의정활동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같이 개선안도 마련해서 또 실질적인 개선할 수 있도록 네. 호흡해주는 그런 우리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들이 아마 28만 순천 시민들에게 좋은 생활 정치로 보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박계수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듣자니 현재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좀 잘 해결해 나가고 싶은 그런 지역 현안이 특별히 있으시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과 도시와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신대지구는 현안 사업이 한 50% 정도 이렇게 해결됐다고 봅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도서관 설립 문제였고요. 그 지금 도서관은 의료부지에 신대 의료부지에 지금 용역이 돼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당지구의 그 주차 시설 문제인데요. 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금당 지역 그 상가분들이나 그 주민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은 꼭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좀 힘을 기울여서 꼭 주차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이 두 분은 지역구가 같으시니까 좀 비슷한 내용을 좀 현안으로 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먼저 말씀하시죠. 예. 오천지구 우리도 신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고민인데 저는 우리 지역 주민이 다수가 원하는 것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그 유치가 될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는데 그래도 제 지역구에는 든든한 의장님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까. 그게 현안 사업이면서 희망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아, 의장님은 어떠신가요? 요강원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학교 부지는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네. 공공용지의 성격에 맞는 사업들이 들어서야 되는 것이 우선 맞고 네. 주민들과 함께 또 오강원님과 같이 의논해서 공청이나 토론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상사 같은 경우는 뭐 수장공사나 영상강천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 소득경제 사업들을 발굴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주민들의 소득을 조금 더 창출될까라고 고민들 하는 것이고 네. 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권 활성화죠. 특히 오천 지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는 뭐 상권 활성화 돼가고 있지만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점에서는 같이 의논해서 어떤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 생각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민 분들께서 지방의회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좀 지역민들께서 의회를 생각하면 좀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 분들이나 의회가 함께 좀 잘 소통해 나가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 것 같으신지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은 그 지역분들 생활 정치하는 지방 의원들에 대한 인식이 좀 낮습니다. 그렇죠. 정치 그러면 거의 어려워하세요. 국회의원 네.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시 전체 어느 구석구석 시의회와 연관되지 않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 국회에 대한 관심은 높고 지방의회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낮는 것은 지방정치를 하고 있는 저희들의 탓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 구석구석 살펴가면서 사업들도 열심히 하고 또 본회의장 중심, 상임위원회 중심 열심히 하면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알려줄 것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알려줬더라면 우리 지방의회에 대해서 많이 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조금 저희들이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는지 한번 그 반성의 계기로 한번 삼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 네. 앞으로는 시민 중심의 의결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데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하고 소통하는 관계가 의정 보고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요즘 SNS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가장 또 모르는 부분을 많이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각 마을 이렇게 경로당이나 회관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러면서 소통하는 게 가장 지역민들하고 소통하는 데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많이 현장에서. 소통하시겠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의원 되기 전에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의원 하나도 필요 없는데 왜 의원을 듣는지 모르겠다. 네. 세비만 나가고 하나도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의원 되기 전이니까 그냥 고개만 옆에서 끄덕이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와 보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하냐면 우리 시 예산 1조 거의 3천억 되는 예산을 바르게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고 네. 그리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예산 바르게 써져 있는지 그 큰 틀에서 그것만 보더라도 저희들은 충분히 필요하다. 네. 우리 시민님들, 우리 시의원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항상 응원해 주시고 우리 시의원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자,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요. 정말 정치가 천직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은 도대체 어떻게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셨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가 제가 해롱면 청년회장을 했어요. 네. 제 청년회장 활동을 하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을 위해서 더 큰 봉사를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 회장직을 맡으시다가 이렇게 더 큰 네, 정치에 입문하시게 예. 됐군요. 예. 네. 자, 그럼 우리 의장님은 어떠세요? 제가 시원하기 전에 우체국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보면 그 재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고루 이렇게 분배되지 않는 모습들을 좀 본 사례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없고 가난한 약자 편에 서서 재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분들은 제일 나중에 사업이 가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의하면 재원이 시민들에게 고루 분배되지 않는 구조를 보면서 나는 저거 정도 하나는 좀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시작한 게 우연치 않게 뭐 제가 능력은 없지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정치 입문 스토리를 좀 들어봤는데 우광묵 의원님은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어요? 계기를 생각해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구령대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네. 그 단상에 계시는 어른들이 얼마나 크게 보였는지 나는 과연 다음에 커서 저런 데 올라갈 수 있을까? 네. 그냥 못 올라가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거 군대 제대하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변 사람이 모이면은 우리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가 구령대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군대 제대하고 선후배들 후배하고 친구들 사람으로 해서 그 단체 이름이 뭐였냐면 포유 클럽입니다. 포유 클럽. 예, 너를 예. 위해서. 예, 네. 그래서 남을 위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사회의 이바지가 아닐까. 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해왔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의 도사동 청년의 사무국장 맡으면서 네. 어느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도사동 지역 주민들을 대변해 주신 분이 안 계셔요. 제가 볼 때. 네. 그런 것들이 기회가 왔을 때,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그게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학생 때, 어렸을 때 부령대에 올라가 보는 게 예. 꿈이었던 예. 그 어린이가 이제 나중에 커서 정치를 이렇게 예. 입문을 하게 됐네요. 예. 그래서 요즘은 구령대에 항상 올라가서 소개받고, 그래서 저는 지금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어렸을 때 그렇게 나는 갈 수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와 있어요. 거기. 기분 엄청 좋으시겠어요. 예? 그럴 때마다 이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됐으니까 그 훌륭한 것을 지역민과 서민한테 나눠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분들은 혹시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저는 여행사를 하고 을로 살아왔습니다. 네. 서민이었고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응원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엄청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가족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 혹시 가족분들을 위해서 카메라 보고 한 말씀. 네. 네. 우리 가족이 응원해 준 부분에 너무 감사하고 절대 우리 가족한테도 실망시키지 않는 아빠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 화이팅! 가족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두 의원님들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 좀 평소에 많으신지 궁금해요. 보통 의정활동 하시다 보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생활장치 10년 하니까 가족분들하고는 솔직히 얘기하면 가족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싫어하고 이제 애들도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늘 미안하죠. 뭐 생활 자체가 바깥에서 많이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미안한데 가족들이 그만하라고 해서 그만둘 수는 없는 것 같고 시민들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겠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올까요? 금방 올 것 같아요. 자, 우리 박 의원님은 어떠세요? 평소에 가족분들과 시간 잘 보내시나요? 우리 애기들은 전부 지금 객지에 있습니다. 네. 나이 먹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면은 영화를 가끔 좀 봅니다. 최근에는 어떤 영화 보셨어요? 최근에 기생충 네.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같이 술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그런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서 그러면 문화생활이라도 좀 이렇게 즐거웠다 싶어가지고 극장에 가끔 갑니다. 참고로 우리 박교수 의원님 사모님이 굉장히 미인이세요. 예, 다 소문 났습니다. 우리 다 도사, 소문났으니까, 네. 우리 도사까지 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 소문 났습니다. 다 소문 났으니까 소문난 우리 아내분께 사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아니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는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죠. 네. 왜 그러냐면은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남편이 이렇게 선택해서 가는 길을 그래도 도와달라고 하면 싫은 소리 않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게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우리 가족 전부 사랑한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지금까지 좀 의정 활동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려봤다면요. 이제는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개인적인 좀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의장님 서정진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봅니다. 직업을 다시 선택한다면요. 이 정치인이란 직업 말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저는 지금도 세월 정치하면서 늘 느끼는 게 과거에 했던 그 우체국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고 네. 근데 이제 10년 해보니까 좀 지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꿈을 포기한 건 아니지만 보편적 서비스를 기치로 한 그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되돌아간다 한다면 우체국에 다시 근무하고 싶은 생각 그대로입니다. 네, 우체국에 관한 이야기 좀 해주셨고, 자, 그러면 박계수 의원님께도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까 그 사모님께 좀 굉장히 애틋한 감정을 많이 표현하신 것 같아서 배우자에게 어떤 남편으로 좀 기억이 됐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저는 집사람이 어려울 때나 뭐 어디 가서 먹을 때나 뭐 좋을 때나 항상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줬으면 참 좋겠다. 죽을 때까지 사랑한단 말은 듣고 싶어요. 가장 평범한. 오늘 또 집에 돌아가시면 아마 한 번 더 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광묵 의원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남이 내게 한 말 중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다면 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네. 군대에서 소대장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 소대원들 전체를 두고 우리 오광묵 병사는 1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병사다. 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참 미련하죠. 군 생활은 시간 가면 제대하고 뭐 얼마나 잘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특혜가 주어지거나 그러질 않는데 참 저는 그런 면에서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의원직까지 얻을 수도 있지 않았나. 뭔가 그 만점짜리 자기소개서에 나올 만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굉장히 유쾌하고 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분들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부터 부탁드릴게요. 8대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해 오면서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은 없는지 좀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이 더 소중하고 또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심없이 24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 중심의 의결 그리고 시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작년 선거 치르고 1년이 지났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고 보람된 부분도 있는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선택을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선 의원으로서 시민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순천시의회 세 분의 의원들과 함께한 우리 동네 우리 의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 자리가 우리 지역민과 또 의회를 든든하게 엮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